당뇨 관리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하는 연구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이죠. NEJM. 이게 2018년도에 게재된 연구 논문인데요. 이 제목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위험인자, 그리고 사망률, 그리고 심장질환 연구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스웨덴 당뇨인 27만 명, 그리고 당뇨 아닌 사람, 비당뇨인 135만 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인과 비당뇨인 그룹의 사망률,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뇌졸중 발병률을 서로 이렇게 비교했는데 그 결과가 당뇨로 인한 사망과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인자 5가지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요 딱 5가지만 잘 관리하면 비당뇨인하고 정말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혈액에 있는 당은 혈액에 그 붉은 색깔을 띠는 단백질, 이 헤모글로빈에 딱 잘 달라붙는데요. 내 혈액 속에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헤모글로빈에 달라붙는 양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당이 달라붙는 헤모글로빈의 양을 몇 퍼센트냐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낸 게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는 헤모글로빈의 수명이죠. 이 3달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나 합병증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5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이 당화혈색소로 평균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수치로 뽑아봤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내가 7이다. 그러면 한 150 정도다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리고 내가 6.5다. 그러면 이 사이니까 한 130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려면 혈당을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는 벼락치기 공부 말고 내가 모범생이다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숙제를 해야 하는데요. 매주 3번 이상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매일 드시는 식사도 통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로 드십시오. 둘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이 연구 자료에서는 당뇨 합병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환자들 보면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고지혈증 같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은 다른 노폐물과 함께 뭉쳐가지고 우리 혈관벽에 이게 찌꺼기 같은 플라크로 쌓여가지고 혈관을 좁게 만들잖아요. 고혈당인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내 혈관에 좀 더 잘 쌓여서 동맥경화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급성 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밀리몰 감소할 때마다 관상동맥 발병 위험률이 3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합병증에 대한 걱정, 근심을 덜기 위해서는 내 주치 선생님과 함께 나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 목표를 세우시고 이걸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97 이상이다 그러면 위험인자로 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목표를 잡고 실천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영상 콜레스테롤 H로 검색하시면 되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백뇨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제가 소변으로 보는 건강 영상 소변 H로 검색하시면 되죠. 여기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단백뇨를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내 소변이 탁하고 거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정상인도 왜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격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딱 소변 보면 거품이 있는 소변을 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몇 달간 혹은 몇 년 동안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 몸에 흡수돼야 될 단백질이 계속 소변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당뇨 환자에게 단백뇨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미세혈관의 손상과 또 당뇨병성 신증 같은 합병증의 여부를 민감하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뇨가 있다 그러면 당뇨와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연입니다. 좀 너무 식상한 것 같지만 사실 흡연이 당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흡연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률을 무려 30에서 40% 증가시키고 또 흡연량과 흡연 기간에 따라서 발병률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 우리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리고 또 우리 몸의 인슐린의 사용 능력을 한 15% 정도 떨어뜨려서 혈당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내가 당뇨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흡연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스웨덴 연구에서 5가지 위험인자 중에서 사망률하고 가장 관련이 높은 게 바로 흡연이었어요. 사실 당뇨병 하면 혈액에 있는 당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당이 우리의 혈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흡연은 그 자체로 우리 혈관을 수축시키고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는데요. 미세혈관의 변형을 일으켜서 다양한 당뇨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의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정말 끊기가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하시는 것이 이 당뇨 합병증의 걱정에서 내가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혈압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당뇨는 일종의 혈관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뇨하고 고혈압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더욱더 혈관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당뇨 환자의 경우에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아서 혈관이 수축된 상태를 지속하게 되죠. 수축된 혈관으로 더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어때요? 혈압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혈관이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웨덴의 연구에서 당뇨로 인한 사망 그리고 합병증의 위험인자로 지목된 게 바로 수축기 140 그리고 확장기 80 이상의 고혈압이었는데요. 혈압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아침 30분 하는 그 운동이 혈압 떨어뜨리는데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보도도 있습니다. 단 심박을 너무 올리는 격렬한 운동 대신에 좀 빨리 걷기 같은 중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혈관에 부담이 되는 짠 거, 나트륨 섭취 줄이시고요. 혈압을 높이는 술, 하루에 1~2잔 정도만 적당하게 즐기시는 게 좋겠죠. 당뇨를 관리하는 5가지 포인트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화혈색소 낮추기. 두 번째, LDL 콜레스테롤 낮추기. 세 번째, 단백뇨 치료하기. 네 번째, 금연. 5번째,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한꺼번에 관리해야 된다는 게 나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스웨덴의 연구에서 이 5가지를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5가지를 모두 실행한 경우부터 1가지만 혹은 2가지만 3가지만 4가지만 실행한 경우까지 사망률하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확인해 봤더니 놀라운 것은 내가 당뇨인이라 하더라도 이 5가지를 모두 다 실행한 경우는 내가 당뇨인이 아닌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망률과 발병률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만 관리를 잘 한다고 한다면 내가 당뇨라고 하더라도 당뇨가 없는 일반인처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정말로 희망적인, 정말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은 버리고 이 5가지로 매일매일 건강을 향해 가는 우리 채널H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